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정보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신현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범어동물센터가 18년 4월에 개원을 하고 6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야간 진료를 봐왔는데요. 최근에 내원한 케이스들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이유로 야간에 병원을 찾게 되는지를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44건을 조사를 했고 가장 빈도가 낮은 순부터 역순으로 케이스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일단 조금 보면서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44건 중에 이제 한 번 내원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여러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한번 읊어드리면 먼저 술부가 좀 이상하다, 수술하고 나서 술부가 이상하다 해서 내원한 케이스가 한 케이스 있으셨고, 그리고 고양이들 감기, 그러니까 고양이들 재채기나 콧물 등의 고양이 감기 증상으로 한 케이스가 내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눈이 불편해서 한 케이스가 내원을 하셨고, 그리고 오줌에 이제 피가 섞여나는 혈뇨 증상을 보여서도 한 케이스가 왔고요. 그리고 온몸에 이제 반점이 생기는 혈소판 감소증 증상으로 또 한 케이스가 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간식을 이렇게 잘라서 주시다가 아이의 혀를 그만 자르고 혀에서 피가 이제 많이 나서 그렇게 내원한 케이스까지 해서 요 케이스들은 일단은 한 번 일어난 이유로 일단 보호자님께서 병원을 찾아주셨고, 다음으로는 2번 내원하시게 된 그 케이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그 설사를 해서 내원한 케이스가 2분 계셨고, 그리고 신경증상, 발작과 같은 신경증상으로 2분이 오셨고, 기력저하 때문에도 오셨고요. 기력저하 때문에 오시고, 그리고 기침 증상 때문에 또 2분이 찾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일단 DOA라고 해서 일단 사망한 상태로 안타깝게 내원한 경우도 2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두 번 케이스를 찾아주신 거는 제가 6년간 이제 야간을 하면서 또 자주 좀 접했던 그런 케이스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표본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이런 뭐 기침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증상 이런 것들, 그리고 설사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내원 빈도가 좀 더 높긴 하고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지금 퍼센트가 내원 비율이 한 4.5% 정도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케이스들을 좀 제외하고 나니까 이제 총 5개의 이제 케이스가 남았습니다. 총 5개의 케이스가 남았고, 이 케이스들이 일단 3위, 2위, 1위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3위는 구토입니다. 일단 구토로 내원하신, 혈토를 포함해서 구토로 내원하신 케이스가 이제 3케이스입니다. 구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장관에 문제가 있어도 구토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도, 대사적인 문제가 있어도 구토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생각보다 구토라는 증상은 많이 관찰을 하시게 되는데요. 야간에 이제 구토를 하거나 특히 이제 피가 섞여 나온다면은 보호자님들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셔서 병원을 좀 찾아주는 빈도가 많은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2위입니다. 공동 2위는 이물 섭취입니다. 초콜릿을 포함해서 아니면 사과 껍질이라든지 사과, 뭐 과일, 아니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자일리톨,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그런 이물 섭취로 내원한 비율이 상당히 사실 많은데요. 이물 섭취로 오시게 되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구토 처치를 시킨다거나, 그리고 몸 상태에 뭔가 해로운 게 있다면 세척, 위세척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로 아이들 케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물 섭취가 일단은 2위로 나오셨고, 그리고 또 다른 공동 2위는 이제 통증입니다. 통증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디스크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디스크뿐만 아니더라도 췌장염이나 아니면 담낭 쪽에 염증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극심한 통증이 좀 동반될 수 있어서 아이가 떨고 안절부절 못하고 아파해서 내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먹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먹고 오는 게 뭐예요? 일단 먹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먹고 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초콜릿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콜릿, 그리고 포도, 그다음에 자일리톨 뭐 등등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먹고 오는데, 가장 비율이 높은 거는 초콜릿 섭취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서 뭔가 이상한 것들을 잡다하게 먹고 오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치킨, 닭뼈 먹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초콜릿, 닭뼈 이게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쓰레기통 뒤진다거나 가끔 자일리톨 먹는다거나 아니면 사람약을 일단 뜯어서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1위인데요. 대망의 1위는 공동 1위입니다. 공동 1위고 44번의 케이스 중에서 7건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들로 일단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호흡곤란입니다. 호흡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물에서 굉장히 좀 응급 상황에 들어가요. 그래서 심장병 환자들이 호흡이 가쁘다 하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이제 야간에 내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뭐 흉수가 찬다거나 아니면은 뭐 폐렴에 걸린다거나 할 때에도 일단 호흡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은 항상 좀 응급으로 사실은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내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 그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빨리 이제 산소방에 이동을 하고 바로 처치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은 항상 언제가 됐건 빨리 내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 1등으로는 사지파행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뛰어내렸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다리를 깽 하면서 전다거나 들 때 보호자님들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단순 염자인 경우도 많아서 빨리 좀 치료되고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뼈가 부러진다거나 인대가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커져서 일단은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단 다리 쪽에 골절로 우후지 쪽에 골절, 경골 골절이나 아니면 발가락 쪽에도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최근에 했었는데요. 이처럼 야간에는 갑작스럽게 아이가 다리를 절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재미 삼아서 일단 케이스들을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 실제로 가장 좀 응급하다고 생각하는 질환들은 아무래도 호흡 곤란이라든지 아니면 발작 등의 신경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대표적이긴 하고 다만 이 내원하는 비율은 보셨다시피 다리를 저는 걸로 그리고 호흡곤란 그리고 구토설사 등의 위장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상을 주워 먹어서 내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지금 통계를 좀 표본이 작긴 하지만 이 케이스들은 제가 평균적으로 정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님들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일단 내원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받으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되고 치료되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리고 빠르게 뭔가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치료율도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빨리 내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처치하고 치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간에 근무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일단 최근에는 어떤 케이스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내원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서 재미로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는데요. 이 영상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야간의 응급 케이스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이게 내일 가도 될지 아니면 오늘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이런 케이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내원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